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이번 주는 조선주 논란이 좀 있어요. 과연 진짜 고평가된 거냐? 아니면은 성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조선주밖에 없다. 뭐 알맹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사들이 좀 의견을 매수 의견에서 중립적으로 한 단계 낮추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도 사실상 매도 보고서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과연 지금 조선주를 이제라 지금은 팔아야지 되는지 아니면은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먼저 차트 보실 텐데요. 많이 올라왔어요. 37만 1,000원까지 올랐죠. 이게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음 이번에 많이 오른 거죠, 특히. 가격대가 10만 원, 15만 원권 뭐 그 정도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 사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진짜 뭐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게 무겁거든요. 현대중공업 이름도 중공업이지만 어 주식 자체가 좀 무거운 감은 있는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0만 원, 15만 원 선에 있던 주가가 37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 또 작년 하반기, 하순, 4분기 때 오름폭이 특히 또 크죠. 단기간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이제 2월 달, 지난주까지 오름폭이 상당히 큽니다. 2배 오른 거잖아요. 그쵸? 큰 주식인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논란이 좀 많이 올라서 논란이 생긴 거다. 그거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심플하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 그러면은 좋으니까 많이 올랐는데 왜 그게 문제냐, 논란이냐. 왜 우리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중립적인 의견이냐, 고평가 논란을 주고 있냐. 여기선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가 단기적으로는 이슈빨, 그러니까 약간 테마성, 그러니까 뉴스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 최근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그냥 수주가 잘 되고 있다. 이거는 펀더멘탈적인 요인이잖아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 거. 조선주는 수주 딴다고 그래서 그게 실적으로 들어오려면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가지고선 PER을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수주 잔고를 따져야죠. 수주 잔고를 따져서 그걸 계산을 해서 해야죠. 근데 지금 보면 우선은 뭐 선박 수주량, 수주 한 척 한 척 이렇게 셌을 때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우위에 있죠. 그쵸? 근데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조선 업황이 이제 도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고부가 가치 선박들 관련돼서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우위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 뉴스거리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계속 모멘텀이 됐었을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한국과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급등을 했던 부분은 또 원자력 조선, 원자력 선박 요런 얘기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부분, 조선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는 단기에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나오면서 미국 협력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또 그럼 단기에 이렇게 급등을 해 버렸어요. 그죠?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37만 1,000원 이틀 동안에 급등했던 것이 좀 속도 차원에서 속도를 벗어났다 정도예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 벗어난 속도가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왔을 때를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보고서가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틀렸다고도 할 수는 없어요. 증권사의 보고서가. 어떤 측면에선 맞고 어떤 측면에서는 틀리고 이거는 시각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조선주는 슈팅이 있었다. 펀더멘탈 외적인 부분에 슈팅이 있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그런 추세 상승 속도 템포라고 템포를 벗어나는 움직임이었고, 단기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따지면은 '고평가됐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주를 기관에서 단타 칠 거 아니고,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더라도 단타성으로 조선주를 가지고 갈까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또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이슈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 드렸고, 그 투자 의견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증권사에. 또 한 가지는 관행적인 부분? 그동안,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왔었으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고평가다. 그러니깐 최근의 트렌드들을 반영을 못하는 거죠. 2020년대 들어서 글로벌 주식 시장이 완벽하게 달라진 것은 PER, PBR,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펀더멘털 지표를 따져서 어 주가 흐름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퍼주들, 고PER 종목들이 더 오르면 올랐지.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성을 더 미리 많이 반영을 해 주는 게 2020년대 이후, 지난 팬데믹 이후의 트렌드예요. 그것의 이유는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팬데믹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오바마 행정부에서 철저하게 투기성 자산으로 쏠릴 수 있는 것들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졌을 때, 통화량이 너무 팽창해 있을 때 투기성 자산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위험 자산으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자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체가 선도 거래니까 그런 식의 상품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돈이 투기성 자금이 갈 데가 없었던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그건 마찬가지예요. 다 흡수가 되었나? 그렇지 않아요. 일정 부분 흡수는 되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2000 팬데믹 때 돈이 풀렸다면은 10 년에서 15년 가량은 그것에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체 그전에도 양적 완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었었고, 그전에. 그게 채흡수되기 전에 팬데믹을 맞았고,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죠. 나스닥이 그렇게 올랐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나스닥 종목들은 특히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나를 따져 봤을 때 성장성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꼭 물론 이제 실적도 나와야지 되겠죠.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성만 가지고선 그렇게 올라가진 않는다. 그런 것들이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관점을 바꿔 놓고 보자고요. 지금 증권사들 레포트에서는 사실상 그 성장성에 대해서 수치화를 해서 보고서를 내보일 수는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를 얘기해 보자고요.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테마주로 밖에 못 두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 업체가 이 초전도체와 관여된 어떤 연구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물질을 개발을 하고 실제로 뭐 납품이 되고 매출로 붙었을 때 얼마만큼의 이득이 생길지를 계산을 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산은 불가능한 계산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성장성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손에는 잡힐 수 있을 정도, 손에 잡힐 듯한 정도의 성장성은 얘기는 해야지 한다는 거죠.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PER이 40 배가 됐던, 쉬운 배가 됐던
80 배가 됐든 뭐 100 배가 됐든 갈 때까지 끝까지 가 준다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엄청 추천을 드렸었고, 알테오젠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계속 추천을 드렸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잖아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추천드리고 했던 게. 자, 근데 우리 에코프로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는 PER이 낮은 단계에서 시작한 건 맞아요. PER 6배 미만이었으니까요.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2003년 이제 1월, 요때 2월이거든요.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어때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조금 뒤로 갈게요. 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때요? 여기도 조금 더 넘어갔네. 갑자기 56,000원이 됐어요. 2만 원 하던 게 2달 사이에 2만 원짜리가 56,000원이 됐어요. 이때부터는 이것도 물론 2차 전지 관련돼서 단기 이슈성들이 컸고요. 그러면은 지금 조선주를 따지고 보면은 투자 의견 하향이 나오죠, 증권사에서.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지금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이라면 똑같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실제 성장 가능성입니다. 손에 잡힐 수 있는, 손에 잡힌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뜬구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이거든요. 주목해야지 될 부분.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러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가죠, 주가가. 그죠? 5만 원 하던 주가가 16만 원이 되고, 조정을 또 거치고 20만 원을 뚫고 30만 원을 돌파를 하고, 응? 5배, 6배를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선주에 대해서도 그런 보고서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흐름, 조선주 막 수주 지금 들어오고 있고, 뭔가 향후 방위산업이라든지 미국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큰 성장의 그림을 만들 것도 같은데 반영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걸 반영을 했을 때 과연 고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성장성들이 반영이 되는 게 뭐 몇 년을 반영을 할까요? 10년 동안 그걸 반영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1-2년 안에 반영해 버리고 끝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흐름을 탔기 때문에 1-2년 내에 여기서 4-5배 오르고 그 이후에 어 이제는 추세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장의 패턴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2020년대 팬데믹 이후의 큰 특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주는 그런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선주가 당장 더 떨어질지, 아니면은 오늘 좀 흐름이 나왔으니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치고 갈지, 아니면은 쪼끔 치고 가다가 또 바로 조정을 보이면서 한동안 횡보 내지는 박스를 그리면서 움직일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건 뭐 모르죠. 장담 못 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더 떨어져서 뭐 25만 원을 찍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요인이나 문제가 나와서 시장에 부진해질 수도 있는 거고 한동안. 그건 모른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서 다 대응을 하고 그게 바로 그냥 단기 트레이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큰 수익은 낼 가능성은 더 줄어들죠. 그쵸?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다시 빠진 이후에 뭐 빠지든 바로 올라가든 이게 재차 또 돌파를 하고 나가면은 어 아니면은 뭐 한동안 기간 조정을 박스권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뒤에 다시 돌파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매수 보고서가 또 쏟아질 거예요. 어떤 성장세 이런 얘기들을 꺼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이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런 것들에는 별 관심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보고 있지만 결국에 최고점인 371,000 원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건 분할 매수가 되었던 시점에 대해서 좀 나눠서 관점을 두고 보던 매수 방향을 잡는 것이 지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뭐 현대중공업뿐만 아니고 하나오션이 또 있잖아요, 하나오션. 하나오션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뭐 에어로스페이스하고의 관계들, 음 K방산, 우리나라 방위산업 성장성도 높다고 하는데 높은데 대우조선해양이잖아요, 하나오션. 최강자였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잠수함부터 해서 뭐 항공모함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성장성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음 그런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실 배들 중에서 잠수함하고 항공모함이 비싸겠죠. 이런 쪽으로 또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성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럼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 탄력도가 그런 성장성에 의해서 조선주가 움직일 거라면은 단기 탄력도는 하나오션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HD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근데 그거는 인제 뭐 지나봐야지 알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과 엮어서 생각을 한다면 STX 엔진, 조선기자재. 그러니까 STX 엔진은 단순하게 선박 엔진만 보면 안 됩니다. 중국이 점유율이 높죠, 조선업. 근데 중국 쪽에도 납품이 되고 있고 STX 엔진은 선박이. 어떻게 보면은 더 수혜일 수도 있어요, STX 엔진이 조선보다도. 거기다가 STX 엔진은 어 저것까지 있잖아요. 어 방위산업. 우리나라 자주포 엔진 그런 것도 자주포가 생각이 안 나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단순한 우리가 산업용 엔진에 있어서 지금 좀 성장성을 얘기하는 부분에 잘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 STX 엔진이. 그래서 뭐 요런 많이 안 올라 있죠, 사실 일반 조선주에 비해서. 좀 흐름이 주목해야 되지 않나, STX 엔진도. 그렇게 보여요.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번 주에 많이 이슈가 된 부분이어서 소개를 해 드렸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충분히 타시고 투자 심리 좀 계속해서 좀 끌어올려 주시고요. 이런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조정을 보였을 때 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크게 과열되지 않았다면은 아직 올라갈 길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뭐 과거에 추세가 잡혔던 종목들 사례에서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조선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평가 논란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좀 더 길게 보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